안녕하세요. 불완전 비탄성 충돌을 통한 소행성 1019 커리클로의 고리 형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NLCS 제주 윤서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설명하기에 앞서 1019 커리클로는 어떤 천체일까요? 2014년 3월 26일 브라가 리바스 교수 연구팀에 의해 두 개의 고리가 발견된 소행성체 1019 커리클로는 첫 번째로 관측된 고리를 가진 소행성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두 개의 고리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들 중 하나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가설을 설립할 때 어떻게 두 개의 고리를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앞서 고리를 이루는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었거나 내부에서 사출된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때는 커리클로의 중력으로 인해 지나가던 물체가 고리에 유입되거나 커리클로의 기조력에 의해 부서져 고리를 형성하였다고 유추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살펴본다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뉴턴의 대포알 사고 실험에 따르면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같은 궤도를 돌기 때문에 고리와 같은 모양의 닫힌 궤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부 유입 시나리오는 로슈 한 개에서 기조력에 의한 붕괴로 인한 고리 형성입니다. 그러나 PPT에서 보실 수 있듯이 로슈 한 개의 근사치 공식에 대입을 해보았을 때 로슈 한 개가 고리의 위치에 있기 위한 주성과 위성 간의 밀도 비율은 매우 자연 상태에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의 유입으로 인한 고리 형성은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출대로 고리를 형성한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의 대포알 사고 실험에 따라 내부에서 사출된 물체는 이처럼 반드시 표현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출되었다면 외력이 작용하여 궤도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가장 유력한 원인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입니다. 그러므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행성과 다른 물체가 충돌하는 등 외적 요인으로 소행성의 각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특정 위도 범위 내에 위치해 있던 물체들이 표면에서 튕겨져 나오고 이 물체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미분 방정식 서버인 Wolfram Mathematical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충돌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 시뮬레이션의 바탕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리클러의 밀도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돌의 평균 밀도와 동일하고 그 형태는 252km의 지름을 가진 완벽한 구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커리클러의 무게를 어림하였습니다. 이제 물체들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행성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하였을 때 물체의 초기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가 입력되면 물체의 시간에 대한 위치를 벡터로 출력하는 함수를 제작하였습니다. 입력된 정보와 그리고 만율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세웠습니다. 단위 벡터로 공식을 변환하고 미분 방정식의 수치적 해를 구해주는 NDsolve 기능을 이용하여 함수를 완성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셋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충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충돌 중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완전 탄성 충돌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비탄성 충돌만 다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행성에서 사출된 두 물체가 충돌하도록 알고리즘을 짤 수 있을까요? 충돌 위치가 저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고리 밖에서 충돌한다면 고리 밖의 점으로 교환하는 닫힌 궤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고리가 형성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리가 형성되려면 고리 상에서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같은 위도에서 사출되는 모든 물체는 각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접선 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는 적도에서 사출되는 모든 물체는 궤도가 회전하면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여 첫 번째로 사출된 물체의 궤도가 두 번째 물체의 궤도와 고리에서 만나도록 첫 번째 궤도를 회전하여서 두 번째 궤도를 이렇게 얻을 것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코딩할 때는 particlesolve 함수를 이용하여 첫 번째 사출된 물체의 궤도를 파악하고 궤도와 고리가 교차하는 두 개의 시간을 찾고 그 다음 첫 번째 궤도를 두 지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사이의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두 번째 궤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충돌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영상과 같이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 한 덩어리로 합쳐집니다. 또한 충돌점에서 속도 벡터가 위치 벡터의 수직이고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특정 속도를 만족해야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수식어로 나타날 수 있고 find instance 함수와 module 함수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제작하였습니다.
불완전 비탄성 충돌 역시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하 방법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리 형성이 가능하였을까요?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커리큘러의 고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두 물체가 같은 무게일 때 다음과 같은 궤도를 가졌습니다. 가장 접선 속도가 높은 적도에서 사출된 물체들의 속도도 고리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다른 위도에서 사출된 물체들도 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높이에서의 고리 형성은 이처럼 가능하였습니다. 불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리 형성이 가능하였습니다. 이후 적도 밖에서 사출된 물체들의 충돌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리의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에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450개의 물체를 시뮬레이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통한 고리 형성은 불가능하나 불완전 비탄성 충돌을 통하여 고리 형성은 가능하였습니다. 2060 키론 등 고리를 가진 다른 소행성체의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불완전 비탄성 충돌은 역시 많은 가능성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왜 하필 2개의 고리가 있는지, 혹은 고리가 이루어진 물질, 그 양측의 위성의 존재 여부 등 모두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리큘러가 실제로는 완벽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축 정리에 따라 외부 물체와 충돌 후 1개 이상의 불완전한 회전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물체들이 사출되는 방향이 본 연구처럼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